지금 공연이 코앞인데 기타리스트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라 저희도 지금 필사적으로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당신들 같은 신출내기 밴드를 무대에 세워줬으면 적어도 문제는 일으키지 말았어야죠. 이번 공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아십니까? 수십억 엔이에요. 만약 이게 잘못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니 공연 펑크 낼 거면 돈이나 준비해 두세요. 민호루 씨. 어떡하지? 이건 협박이잖아. 하지만 어떻게든 메인 기타리스트를 찾아야 한다니 이제 와서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정말 큰일이다. 오늘 공연이 실패하면 우린 끝이야. 데뷔도 못해 이 민폐는 어떡할 거냐고. 지훈이 듣자 하니 기타를 급하게 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할머니랑 얘기할 시간 없어. 상황이 급하다면 내가 기타를 쳐볼까? 지금 할머니, 기타가 뭔지 알고 하는 말이야? 지훈이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한 번만 날 믿고 기타를 치게 해다오. 백발의 할머니가 기타를 치겠다고 나서자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관객들은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라며 비웃었고 연예기획사 대표는 경비원을 불러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객석에서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고 저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날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약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글의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름은 야스다 키미코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일하며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인 손자 때문입니다. 아기 때부터 키운 손자도 이제는 듬직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어떻게든 손자를 굶기지 않으려고 빵 공장에서 교대제 일을 하고 정식 가게에서도 일하며 정말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직 어린 손자를 부양하려면 적어도 70대까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긴 시점부터 저를 고용해주는 곳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가 일할 곳은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막막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은 취업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시청에 갔을 때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한 통 부탁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창구에서 직원이 서류를 출력하는 동안 대기실에 있던 리플릿을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그 전단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시니어 취업 지원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르신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는 제도인가요? 아, 그거요. 네, 맞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 직업훈련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정부 제도예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네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신청하시게요. 네, 나이가 들면 일하고 싶어도 고용해주는 곳이 없으니까요.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에서는 저를 약한 할머니 취급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 신청 절차를 밟고 직업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코스 중에서 저는 바리스타 훈련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반에는 60대부터 70대까지 10명 정도가 있었고 훈련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무사히 과정을 수료하고 드디어 기다리던 취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센터와 제휴된 곳이 도쿄에 몇 군데 있습니다. 대학 내 카페나 구립도서관 내 카페,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시니어를 소수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들어온 연예기획사 카페도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적성과 성적을 보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미우라 씨는 도서관 내 카페로 결정됐습니다. 이치카와 씨는 대학 내 카페고요. 그렇게 모두의 배치 장소가 발표되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야스다 키미코 씨, 실기 점수가 매우 우수해서 연예 기획사를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거기로 가고 싶었어요. 거기가 일이 더 편해 보여서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한 명만 모집했거든요. 게다가 야스다 씨의 경우 이력서를 보니 음악 관련 경력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이력서와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부야에 있는 신설 연예 기획사 빌딩 안의 카페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점장은 40대 후반 정도의 남성으로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멋진 패션을 하고 있어 도저히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출근 날, 점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훑어보더니 불만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나이 든 걸 광고하고 다닐 필요 있어요? 네. 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적어도 카페에서 일하려면 외모에 좀 더 신경 쓸 수 없나요? 염색도 안 한 백발에 옷도 시장에서 몇백 엔이면 살 법한 싸구려. 영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평소 입던 복장이라.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제 스타일을 좀 본받으세요. 하지만 따라 하지는 마시고요. 출근하면 일단 홀 청소부터 하세요. 커피 내리는 법은 배웠어요. 네, 취업센터에서 일단 배웠습니다. 우리 카페는 메뉴가 꽤 많아서 메뉴 내용이랑 레시피 외우는데 며칠 걸릴 겁니다. 오늘만 제가 가르쳐 줄 테니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똑똑히 외우시고요. 어느 정도 추출 방법은 센터에서 배워왔기에 그럭저럭 빨리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 메뉴 이름은 좀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메모지에 적어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도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손자 지후미가 학교에서 돌아왔는지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습니다. 지후미, 공부하고 있니? 문을 열자 지후미는 움찔하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또 기타 치고 있었지? 전에도 말했잖아. 기타는 안 된다고. 공부하다가 잠깐 기분 전환 삼아 조금 친 것뿐이야. 이 기타 어디다 버려야겠네. 곧 시험인데 공부는 안 하고 너 제정신이니? 저는 손자의 손에서 기타를 빼앗으려 했고 손자는 반사적으로 기타를 꽉 쥐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내 기타에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진짜 그만해. 다시는 손대지 마. 정말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 기타 치는 애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들처럼 대학 가서 공무원같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단 말이야. 할머니, 맨날 하는 그 소리. 공무원 된다고 행복해진다는 보장 있어? 그것보다 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 기타 칠 때가 제일 즐겁고 기타 없는 인생은 상상도 못하겠다고.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취미로 하는 건 할머니도 허락할게. 하지만 공부에 방해되면 안 돼. 성적이 자꾸 떨어져서 이대로 가다간 대학도 못 가겠어. 대학을 못 가면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는단 말이야. 진짜 할머니랑은 세대 차이가 나네. 요즘 시대에는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길은 얼마든지 있어. 대학 가는 건 그냥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오늘도 이렇게 손자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저만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손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항상 반에서 1등을 하던 모범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갑자기 기타에 빠져 성적이 떨어지고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공부 대신 기타에 빠져 기타리스트가 되겠다고 하질 않나, 심지어 대학도 안 가겠다니 제 속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TV도 처분해버리고 집에서는 기타를 못 치게 막으려 했지만 손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제 수험생이라 초조함만 더해가는 와중에 기타를 볼 때마다 저도 감정이 폭발해버립니다. 집에서 기타를 못 치게 된 손자는 밖에서 치는지 매일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아 저는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어두운 골목길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이상한 사건에 휘말린 건 아닐까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손자의 모습이 보이자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먹었고? 응, 먹었어. 할머니야말로 이렇게 어두운 길에 나오면 위험해. 너야말로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 요즘 흉흉한 사람도 많으니까 조심해야지. 이거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샀어. 할머니 군고구마 좋아하잖아. 어머, 이런 건 왜 사와? 내가 먹고 싶은 거나 사 먹지? 손자는 멋쩍은 듯 뺨을 붉히며 군고구마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이 깊어서 저를 항상 챙겨주던 귀여운 손자입니다. 기타 문제만 아니면 정말 우리 둘 사이는 좋았습니다. 손자가 내민 따뜻한 군고구마를 보니 까칠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이 따뜻한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지훈이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이가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 제발 좀 설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집중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커피 넘치잖아요. 아, 어머나, 죄송합니다. 커피 흘리면서 어딜 정신 팔고 있어요? 아, 정말 불안해 죽겠네. 안 되겠어요. 당분간 커피 만지지 마세요. 바닥 청소나 해요. 처음으로 실수를 해서 점장의 심기를 단단히 거스른 모양인지 저에 대한 말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대학에 가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며 또다시 손자와 크게 다퉜습니다. 손자는 집을 나가겠다고 했고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타를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의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 지훈이 친구들이니? 아,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친구들을 서둘러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데려왔기에 간식이라도 내주려고 부엌에서 과일과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쟁반에 담아 방문 앞에서 노크를 하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라이브는 우리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어때?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고 우리 곡을 알리기에 좋은 장소 같은데. 그거 좋네. 우리 악기는 조용한 편이고 주변에 피해줄 일도 없고. 이따가 장소 답사하러 가자.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손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훈이, 너 설마 아직도 기타 치는 거야? 할머니. 갑자기 들어오지 좀 마. 라이브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계속 기타 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인디밴드 만들어서 버스킹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를 시작한 거였어? 할머니 속 썩이려고 작정한 거니? 저와 손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친구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님,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리더인 미노루라고 합니다. 리더로서 무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지훈이는 정말 재능이 있고 장래의 기타리스트로서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연에서도 지훈이의 연주를 듣고 감동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디 기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내가 리더라고? 그럼 우리 지훈이 좀 탈퇴시켜줘. 손자가 기타 치는 건 절대로 용납 못해. 할머니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정하는 건 이상하잖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얘들아, 가자.
손자는 불쾌한 표정을 짓고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손자는 집에서 차린 식사에는 일절 손대지 않았고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 밤늦게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응석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는 유난히 손님이 많았고 점장과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저도 음료를 만들고 테이블을 치우고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가게 입구 쪽에서 손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며 고개를 드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이야기하는 지후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후미는 이쪽을 힐끗 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둘 다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후미 씨,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요. 저기 할머. 아니, 아는 분입니다.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 말씀 계속하세요. 지후미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저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도 점장의 시선이 신경 쓰여 최대한 손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점장이 또다시 큰 소리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테이블 제대로 닦은 거예요? 나이 들면 눈도 침침해지나 보네. 그렇게 대충 할 거면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요양원에나 들어가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아까도 복장 신경 쓰라고 했는데 또 그런 싸구려 바지 입고. 빨래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소리가 컸던지 지후미는 저를 쏘아보는 듯 하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사장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밤에 손자와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후미는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것은 알았지만 하필 연예기획사 빌딩 안에 카페인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손자가 왜 그 빌딩에 있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해서 손자에게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지후미, 낮에 그 빌딩에는 무슨 일로 갔던 거니? 할머니,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할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 아니야? 할머니야말로 왜 대형 기획사 카페에서 일한다고 말 안 했어? 어디서 일하든 일일이 너한테 보고할 필요 없잖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하는 일이랑 내가 하는 일, 서로 간섭하지 말고 지내자고. 지후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직 수험 시즌도 아니니까 밴드 그만두고 공부해서 대학 가. 머리는 좋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대학 갈 수 있잖아. 됐어. 할머니랑은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 할머니는 내 기분 따위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구나.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고. 그 후 손자가 연예기획사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저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이 문제로 충돌했고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지후미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손자의 마음도 이해하려 애쓰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새 재료가 도착해서 재고 창고로 옮기려는데 누군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보니 손자의 밴드 리더인 미노루였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무거운 거 드시면 허리 다쳐요. 제가 옮길게요. 아, 미노루 군에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지후미랑 사무실 앞을 지날 때 몇 번 봤어요. 근데 지후미가 신경 쓰인다고 말 걸지 말라고 해서. 그 녀석 아직도 날이 서 있네요. 연습생이라 기합도 들어가 있고 예민하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렇구나. 미노루 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지후미가 힘들어 보이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줘.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였더니 기분이 개운하네. 벌써 다 옮겨졌구나. 고마워. 잠깐 쉬었다가 아이스커피 타줄 테니 가지고 가렴.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멤버들이랑 사무실 스태프분들에게도 갖다 줄게요.
손자도 민호루 군처럼 싹싹하면 좋을 텐데 조금 서운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로비 쪽을 자꾸만 쳐다보게 됩니다. 지훈이가 지나가지 않을까 어디선가 기대하고 있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손자와의 거리는 언제쯤 좁혀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이윽고 손자는 민호루를 따라 몇 번 카페에 얼굴을 비추게 되었고 조금씩 저와도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 다 왔구나. 오늘도 연습하느라 피곤했지? 네, 할머니. 사실 저희 이번 크리스마스 공연에서 첫 무대를 갖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네. 저희 단독 공연은 아니고 해외에서도 공연 경험이 있는 엄청 유명한 록 밴드 콘서트에 게스트로 초청받아서 거기서 데뷔해요. 특히 일본계 미국인 보컬은 실력이 엄청나서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런 분들과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다니 영광이죠. 지훈이 연습하다 힘든 일 있으면 뭐든 말해. 이제 내가 데뷔까지 결정한 마당에 할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그만둘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될 수 있도록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제 말에 처음에는 퉁명스럽던 손자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럼 기타 마음대로 쳐도 된다는 거야? 그럼. 정말이야. 한번 시작했으면 일본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렴. 고마워, 할머니. 나 정말 지금까지 계속 어색하고 괴로웠어. 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할게. 손자는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가만히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데뷔 시기가 다가오면서 밴드는 밤샘 연습을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런 손자들을 조금이라도 응원하고 싶어서 저는 점장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할머니, 요즘 외출이 너무 잦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인턴이라는 거 알고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장의 찌푸린 얼굴을 뒤로 하고 저는 겨우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밴드 리허설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민호루에게 들었기에 간식이라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근처에 평판이 좋은 우동 가게가 있어서 냄비 우동과 돈가스 도시락을 사서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본방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지 제가 들어가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아, 할머니, 어쩐 일로 여기까지. 방해됐다면 미안하구나. 천만에요. 저희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안내해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생각보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네. 넓고 훌륭해. 사장님이 저희한테 기대를 많이 하셔서 꽤 투자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 밴드의 얼굴은 지훈이에요. 사장님이 엄청 밀어주고 계시거든요. 어머, 내 손자가 그렇게 대단해? 칭찬하지 마, 괜히 긴장되잖아. 할머니, 그 손에 들고 계신 건 뭐예요? 아, 다들 아직 식사 못했을 것 같아서. 냄비 우동이랑 돈가스 도시락 사왔어. 이거 먹고 기운내? 와, 마침 배고팠는데. 맛있겠다. 다들 젓가락을 바삐 움직이며 맛있다, 맛있다 하고 먹어주는 모습에 저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데뷔를 앞두고 며칠째 거의 잠도 못 자고 노력하는 것을 알기에 보고 있자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기다리던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첫 데뷔 무대에 초대받은 저는 아침부터 손수 만든 도시락과 과일 등을 잔뜩 준비해서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고 이미 객석은 꽉 차 있었습니다. 저도 그 열기에 압도당할 정도인데 손자들은 얼마나 긴장될까요? 대기실에 들어가니 멤버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빨리 먹을 수 있게 김밥이랑 야채볶음, 그리고 과일 좀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일부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저 아까까지 물밖에 못 마셨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이거 먹고 마음 좀 진정시켜. 대기실에 있는 모니터로 메인 무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금 연주하는 밴드가 덱시트, DXIT라는 팀이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팬이 많아서 록 밴드의 전설 같은 존재죠. 제 우상이기도 하고요. 엑시트를 알고 나서 기타리스트를 꿈꿨어요. 저런 대단한 그룹과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랬구나. 너무 부담 갖지 마.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엑시트의 일부 공연이 끝나고 다른 게스트 밴드가 연주한 뒤 드디어 손자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밴드 이름은 하시, 해시이고 손자는 베이스 기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컬 미노루, 메인 기타 마사타카, 드럼 진타로의 4인조 구성입니다. 각자 자신의 악기를 최종 점검하고 있을 때 메인 기타인 마사타카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니 복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마사타카, 괜찮아. 얘야, 너 왜 그래? 마사타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고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는 구급대원에게 실려갔습니다. 마사타카, 대체 무슨 일이야? 자세한 건 병원에서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많이 아파하셔서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보호자분도 동승해주세요.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마사타카는 몹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자 의사의 진단은 복막염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노루는 마사타카의 부모님께 전화해 사태를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 우리는 다시 공연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메인 기타리스트 없이 연주하는 건 무리야.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날 이런 일이 생기냐고. 누구 대신할 기타리스트 찾을 수 없을까? 그건 불가능해. 그때 이벤트 담당자가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시, 준비는 다 됐나요? 체크하러 왔습니다. 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인 기타리스트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곧 본방인데 어쩔 셈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공연에 구멍을 내겠다고요? 담당자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혀를 차며 떠났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정상 밴드가 메인으로 서는 콘서트입니다. 거기에 초청받았는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데뷔는커녕 앞으로 밴드 활동조차 계속할 수 없게 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담당자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이번 공연의 책임자인 치프 매니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공연이 당장 코앞인데 기타리스트가 없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손해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공연을 망치면 당신들은 인생 끝장날 줄 아세요? 연예계에 한 발짝도 못 들여놓게 될 겁니다. 치프 매니저는 분노를 넘어 협박과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담당자와 함께 정수기 쪽으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미노루, 어떡하지? 이건 협박이야. 어떻게 메인 기타리스트를 찾아? 갑자기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정말 큰일 났어. 오늘이 끝나면 우리도 빚더미에 앉게 될 거야. 지훈이 들어보니 멤버가 부족한 것 같던데. 할머니,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기타리스트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내가 칠까? 할머니, 기타가 뭔지 알기나 해. 그건 지훈이를 생각하는 마음이겠지만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번만 날 믿고 기타를 치게 해줘. 그럼 내가 일단 매니저님들한테 말해볼게. 정수기에서 돌아온 치프 매니저 앞을 가로막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메인 기타를 치겠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 할머니가 기타를요? 살다 들어본 농담 중에 제일 멍청하네요. 기타 줄이 몇 개인지 알기는 하세요? 농담 받아줄 시간 없거든요. 아까 하던 식사나 마저 하세요. 손자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치프 매니저와 담당자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리더인 미노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해보시는 말씀 아니죠? 악보 볼 줄 아세요? 볼 줄 알지? 아주 오래전에 쳐보고 오랜만이라 자신은 없지만 우선 연주를 들어봐. 저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리더 미노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노루는 망설이면서도 결심한 듯 일렉트릭 기타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악보를 훑어본 뒤 기타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고 차오르는 감정에 손이 떨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주를 시작하자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화려하고 박력 있는 프레이즈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인 듯 제 연주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곡의 일부만 연주하고 기타를 내려놓자 그곳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미노루가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연주를 듣고 있으니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감동에 눈물이 났어요. 어째서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숨기고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 이렇게 기타를 잘 쳤으면서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 치프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큰 충격에 치프 매니저는 멍하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진지한 표정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거. 놀랍군요. 아까의 물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도 경솔했습니다. 설마 이런 실력을 가진 기타리스트일 줄은? 시간이 없으니 바로 무대 준비를 하죠. 내 옆에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연주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정에 없던 메인 기타리스트가 된 저는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손자 지후미는 긴장해서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아 저는 손을 잡아주며 눈으로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손자와 함께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자 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잘못 본 건가? 기타 든 사람 할머니잖아. 비싼 돈 주고 티켓 샀는데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무슨 요양원 장기자랑도 아니고. 급기야 기획사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치프 매니저를 불러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저 백발 할머니는 뭐야? 당장 끌어내려. 사장님, 원래 예정됐던 기타리스트가 응급 이송돼서 대타로 들어왔는데 실력은 확실합니다. 부디 연주만이라도 들어봐 주세요. 객석의 야유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야말로 위축될 것 같았지만 지후미가 괜찮아 라며 주먹을 쥐어 보이는 것을 보고 점점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연주곡은 화려한 일렉트릭 기타 독주로 막을 엽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제가 선 중앙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습니다. 격렬하고 복잡한 핑거 테크닉으로 곡의 시작을 드높였습니다. 시작되는 순간 공연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끝에서 태어나는 기타 소리만이 넓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 시작 전과는 공기 자체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아. 저 할머니 진짜 연주하는 거야? 지금까지 들어본 기타 연주 중에 최고일지도 몰라. 소름 돋았어. 엄청난 감동이야. 다른 사람도 좋지만 할머니 연주에 반해버렸어. 야유를 보내던 관객들은 순식간에 환호와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솔로가 끝나자 드럼이 더해지고 다음으로 베이스 기타 담당인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자는 저와 눈을 맞췄고 저는 힘찬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지후미의 베이스는 깊고 묵직하게 관객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 저의 날카로우면서도 심지 있는 기타 음색이 얽히며 듣는 이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미노루의 허스키하면서도 시원한 보컬이 더해져 연주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관객의 열기도 최고조에 달했고 마지막 프레이즈가 끝나는 순간 공연장 전체가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크게 들썩이며 성취감으로 가득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자 객석의 한 사람이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시의 연주를 듣고 가슴이 벅차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저 연세에 저렇게 멋진 기타 연주를 보여주신 메인 기타리스트 분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연주를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 목소리를 시작으로 공연장 곳곳에서 앙코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제 보잘것없는 연주에 감동해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 다음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며시 눈을 감고 온몸의 신경을 손끝에 집중시켜 힘차게 기타줄을 튕겼습니다. 미노루, 우리 할머니 연주에서는 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묻어나는 것 같지 않아? 응, 한음 한음에 담긴 다정함과 격렬함. 그건 음악이라기보다 무대에서 토해내는 독백 같아. 기타를 계속 연주하는 동안 옆에서 무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콘서트의 주역인 전설의 록밴드 엑시트 멤버들이 무대 옆까지 나와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기타 솔로가 들린다 싶더니 연주자가 저 할머니였어?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네. 프로의 관록마저 느껴져. 이건 감동의 폭풍이야. 제 독주가 이어지는 동안 공연장의 모든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에 잠겼고 그 여운에 취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멎자 순간 정적이 찾아왔고 이내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사회자가 등장해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어떤 말로도 부족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연배가 있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타를 잘 치시나요?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이 있나요? 실은 저는 20대 시절 신인 록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실력을 인정받아 여성 기타리스트로서 장래가 크게 기대된다는 말도 들었죠. 여러 매체에도 소개되기도 하고 막 날아오르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계속 기타를 치지 않으셨나요? 20대에 결혼했는데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싱글맘으로 음악 활동을 계속하기는 어려웠고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밴드를 계속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탈퇴했습니다. 좋은 밴드를 떠나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타밖에 없더군요. 먹고 살기 위해 작은 라이브 하우스에서 연주하며 아들을 겨우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20살이 넘었을 무렵 사귀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여성의 집안에서 전마가 라이브 하우스에서 기타나 치는 사람이니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싱글 데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 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 때문에 자주 부딪혔는데 어느 날 일하고 돌아와 보니 손자만 남겨둔 채 아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무대 옆에서 엑시트의 보컬로 보이는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명이 눈부셔서 확실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쇼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분명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뺨을 만지고 끌어안으며 둘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놀란 손자 지훈이도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내가. 내 아빠다. 정말이야. 저 엑시트의 보컬리스트가 제 아버지라고요? 계속 원망해왔는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훈이, 내가 잘못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손자 앞에서 필사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객석은 술렁였고 아들은 마이크를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엑시트의 리더로서
뮤지션으로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실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책임감이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대형 기획사 사장님 눈에 띄어 양아들처럼 보살핌을 받으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무대에서 엄마와 아들을 다시 만나니 기쁨보다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벅찹니다. 쇼, 건강하게 지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감사해. 같은 하늘 아래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고생 많았지? 엄마가 라이브 하우스에서 연주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멋대로 생각해버렸어. 미안해. 나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아들을 버려두고 갈 만큼 궁지에 몰렸던 것도 엄마가 기타의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원망했었어. 그래서 기타가 죽도록 싫어졌었어. 하지만 피는 못 속이더라. 지훈이가 기타에 빠져드는 걸 보고 또다시 불행이 반복될까 봐 필사적으로 막았던 거야? 그랬구나.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기타를 반대했던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구나. 복잡하게 얽혔던 실타래가 풀려나가며 우리 셋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공연장 안의 관객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기자들과 연예기획사 관계자들, 다른 출연자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이거 오늘 일면 기사감 아니야? 엑시트의 리더쇼가 발굴한 신인 록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설마 70대 어머니였다니.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잖아. 저런 식으로 세 사람이 음악을 통해 재회하고 과거의 오해를 모두 풀다니 너무 감동적이야. 왠지 눈물이 멈추질 않네? 할머니가 기타를 금지했던 건 지훈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지훈이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구나. 객석에서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졌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앙코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엑시트의 보컬인 아들과 우리 하시 멤버들은 눈을 맞추고 그대로 합동 연주에 돌입했습니다. 곡은 엑시트의 대표곡으로 저의 날카로운 일렉트릭 기타와 손자의 힘찬 베이스, 심장을 울리는 드럼 소리가 관객을 휘어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곳곳에서 터지고 관객들은 다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감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공연은 달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손수 만든 밥을 제대로 먹이고 싶었습니다. 쇼, 미국에 오래 있어서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국 같은 건 이제 그립지도 않겠지만. 무슨 소리야? 호박 큼직하게 썰어 넣고 잘게 썬 고추 팍팍 넣은 그 매콤한 된장국.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데. 미국 마트에서 된장 사다 끓여봤는데 엄마 맛이 전혀 안 나더라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네. 그럼 내가 좋아하는 반찬 여러 가지 차려줄 테니 많이 먹고 가. 지훈이, 아까 사온 돼지고기, 살코기 많으니까 내가 먹어.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못해줬던 것,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바라는 거 있어? 뭐든 말해봐. 그럼. 딱 하나만 말해도 돼? 뭐든지 말해. 나 성공해서 돈은 많아. 빌딩이 갖고 싶으면 사줄게. 미국에서 활동하고 싶으면 바로 대형 기획사 소개해줄게. 그런 거 말고. 아빠랑 목욕탕 가고 싶어. 어릴 때 친구들이 아빠랑 목욕탕 가는 거, 그게 그렇게 부러웠거든. 등 밀어주고 목욕 끝나고 우유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런 거. 그 말을 듣고 저도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부모 본연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통감했습니다. 손자가 안고 있던 외로움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날이 오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손자는 커다란 야채튀김을 젓가락으로 집어 아들의 입에 넣어주고 아들이 입가에 묻힌 튀김 조각을 보고 박장대소했습니다. 아들도 익살스럽게 이에 김을 붙인 것처럼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수십 년 전 20대 시절의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
저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연예기획사 사장님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하시의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데뷔에 성공한 우리 하시에게는 곧바로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무려 10개 도시를 도는 전국 투어가 결정된 것입니다. 아들이 게스트로 참여한다고 보도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발매 하루 만에 전석이 매진되었습니다. 공연 당일, 기획사 사장님이 준비해준 화려한 무대 의상을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스타일 최고야. 계속 백발이었는데 밝게 염색만 해도 3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자, 이 가죽 재킷, 내가 전에 입던 건데 엄마한테 딱 맞네. 드디어 진짜 기타리스트 느낌 난다. 그래. 왠지 어색하네.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들 할머니가 신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 기타 소리를 들으면 누구도 그런 신뢰되는 말 못할걸. 자, 다들 서두르자. 기타 잊지 말고. 오늘 반드시 최고의 무대를 만들자. 기타는 저에게 젊은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기타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평생 만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다시 기타를 손에 쥐었기에 아들과도 손자와도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버리려 했던 기타가 저에게는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기타를 단단히 껴안고 무대로 향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소리에 실어 오늘도 마음껏 연주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낍니다.